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과 댓글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와 S&P 500에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테슬라가 하락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93%의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결국 489.61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0.42% 정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나스닥보다 많이 내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전날에 비해 절반가량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인데 다음번에 거래량이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S&P 500 발표 이후 늘어난 거래량이 다시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정도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1일 이전에 다시 폭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게리 블랙 형님이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5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인덱스 펀드들만 테슬라를 매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더 규모가 더 큰 8트릴리언의 액티브 펀드들 역시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게 되면 8번째로 큰 규모를 갖기 때문에 테슬라를 매수해야 할지 안 할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 S&P 500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게리 블랙 형님의 트위터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입니다. 이 두 개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대략적으로 말하면 패시브 펀드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패시브 펀드 안에 인덱스 펀드가 있기는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특정 주가 지수, 우리는 S&P 500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S&P 500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주식들을 담아서 지수와 같은 수익률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과 같은 회사도 같이 담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다 보니 펀드 매니저들이 크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 수익도 시장 수익률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글자 그대로 펀드가 액티브한 것입니다. 많이 활동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덱스 펀드들은 주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서 시장 수익률만큼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고,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수, 매도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고 파는 이유는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고 싶어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잘못된 펀드 매니저를 만나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다시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들은 당연히 사야 되는 것이고, 액티브 펀드들은 시장 수익률 기준이 S&P 500인데 테슬라가 S&P 500에서 8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아무래도 테슬라를 액티브 펀드에서 매수를 안 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해버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사지 않고서는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가져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리 블랙은 너네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아 좀 고민을 해봐. 테슬라를 안 사고 다른 것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돈으로 테슬라 살 건지. 골드만삭스는 8트릴리언의 규모의 액티브 펀드들이 8빌리언 정도를 살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다 보니 이미 테슬라를 매수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들은 좋든 싫든 60억 빌리언의 테슬라를 매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테슬라가 주가에 따라서 총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의미는 액티브 펀드는 S&P 500이 편입이 이전에 주식을 담을 수 있고, 반면에 인덱스 펀드는 S&P 500에 편입하는 종목은 무조건 담아야 하며 편입일 이전에 매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테슬라도 리밸런싱 데이인 12월 18일에 특정 비율만큼 매수를 해야 하나, 테슬라의 경우는 덩치가 너무 많이 커서 두 개의 트렌치로 나눠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게리 블랙이 말한 골드만삭스의 액티브 펀드 8빌리언 매수 이야기가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면 8빌리언 달러의 규모의 주식 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라 한국어로 표현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쿠드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살 수도 안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칫 오역하면 무조건 사야 한다라는 오역을 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기 전에 제가 준비한 데이터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종가 489달러 기준으로 테슬라 마켓캡은 371빌리언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S&P 500의 마켓캡의 크기는 29트릴리언입니다. 지금 주가 기준 S&P 500에 편입이 되는 비중을 구하면 대략적으로 1.27%의 가중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즉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은 그들의 자산의 1.27%는 테슬라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번에 약 1.1%에 비하면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으면 주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높은 비중이 S&P 500에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말에 보고된 S&P 500 데이터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들의 규모는 4.6트릴리언이고 벤치마크하는 곳은 약 6.6트릴리언이라고 합니다. 아까 게리 블랙이 말한 8트릴리언은 2019년 6.6트릴리언에서 현재 좀 더 성장한 수치로 보입니다. 뒤에서 계산식은 편의상 6.6트릴리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로직과 이런 논리로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보신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서 뽑아보면 인덱스 펀드의 규모는 4,600빌리언, 벤처마크 펀드 규모는 6,600빌리언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구한 비중 1.27%를 곱하면 각각 펀드들이 테슬라를 매수해야 하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인덱스 펀드들의 경우는 58빌리언, 그리고 벤치마크 펀드의 경우는 약 83빌리언 정도가 나오며 도합 142빌리언 정도의 금액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유통 주식으로 따지면 16%, 22%, 도합 38%를 매수해야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리밸런싱 데이 한 달에 도저히 매수가 될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트렌치로 나누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 189개의 펀드 중에서 500빌리언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157개의 펀드들은 아직 테슬라를 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약 17% 정도만 테슬라를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벤치마킹한 펀드의 규모가 6,600빌리언 달러였는데 80%에 육박하는 펀드의 규모가 500빌리언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펀드들이 벤치마킹한 비율만큼 테슬라를 매수하려면 약 8빌리언 규모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아까 제가 계산한 방법과 유사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가중치 같은 게 나오지는 않지만 역추산해보면 가중치가 약 1.6%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다시 만든 표를 보면 수치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189개 중에서 157개가 안 샀으니 퍼센트로 따지면 70빌리언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펀드마다 규모가 다르고 실제로 157개의 펀드가 500밀리언 정도의 자산을 운용한다고 골드만삭스가 밝혔으니 테슬라를 담지 않은 펀드들은 소규모 펀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펀드들의 자산 운용 금액의 비중을 계산해보면 8빌리언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글을 읽다 보니 그러면 인덱스 펀드 60빌리언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S&P 500을 벤치마킹하는 곳에서 8빌리언이나 더 사야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을 이제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쿠드의 뜻을 다시 천천히 떠올리면서 그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게리 블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무조건 1.2%의 비중으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60빌리언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S&P 500을 벤치마크하는 펀드들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인덱스 펀드의 경우는 무조건 특정 비율만큼은 매수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S&P 500을 벤치마크하는 펀드들은 8빌리언의 규모만큼 매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S&P 500을 벤치마크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장 수익률이 S&P 500과 비교가 될 테고 테슬라가 총 10위 안에 드는 덩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완전히 배제하고서는 생각보다 S&P 500을 넘어서는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과적으로는 매수할 것 같으나 인덱스 펀드가 무조건 60빌리언 금에 가깝게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S&P 500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잘 보며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단타를 많이 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테슬라 주주분들은 그냥 주가 변동을 기존에 즐기시는 대로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주가 변동에 멀미가 심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12월 21일 편입 이전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칠 것 같기 때문에 다시는 이 가격에 올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천천히 고민하셔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날그날의 장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아마 한 달 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필수 인력들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 테슬라 직원들이 필수 인력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야간 통행 금지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테슬라 직원이면 정부가 조금 미울 것 같습니다. 덕분에 테슬라의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락다운이 되었고 테슬라 직원이 필수 인력에서 제어되었으면 주가 하락이 더 컸을 것입니다. 다행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적절한 선에서 잘 방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져서 혹시 테슬라 직원도 야간 통행 금지가 실행이 되면 아무래도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주가 하락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8빌리언 주식이 더 필요하다는 리포트의 헤드라인만 보고 아니 유상증자나 뭐 그런 악재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저는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덱스 펀드들은 필수적으로 테슬라를 매수해야 하고 벤치마크한 펀드들은 선택적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크한 펀드들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12월 21일 이전에 엄청난 단타를 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한 금지는 아니고 특별하게 집 앞 산책이나 필수품을 구매하러 가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직원도 야간에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밤낮으로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데 혹시 테슬라 직원이 밤에 일을 할 수 없으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주가 하락의 요인이 생길 뻔하였습니다. 이 뉴스에서 정말 안도하였지만 사실 직원들 개개인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시는 주린이 가족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